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입니다. 의사죠. 이동환 씨가 썼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특히 화날 때 문제가 생기죠. 화를 내버리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법,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되새기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환 씨는 연세대 의대 출신이에요. 가정의학과 전문인데 커리어가 좀 색다릅니다. 1991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 20년간은 현대의학 분야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 신체에 나타나는 질병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능의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기능의학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현대의학은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주목을 합니다. 반면에 기능의학은 그 증상이 나타난 원인과 배경에 주목하는 거죠. 기능의학의 관심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입니다. 만성피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피로가 그렇죠. 자, 저자가 이렇게 기능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본인 스스로가 만성피로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병원을 개업하고 나서 일을 무척 열심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자에게도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을 자각하던 차에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자는 심리학까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신의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육체적인 질병을 정신적인 원인과 결부시켜서 연구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걸 심신의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저자의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책은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또 심리 상담사가 아닌데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자 스스로가 한때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본인 스스로가 체득한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책이 설득력 있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배우자의 사망,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투옥, 질병, 이혼,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사건은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은 삶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벤트죠. 아주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이벤트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요. 그 반응은 사람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슬픔, 좌절, 불안, 우울, 짜증, 분노, 네, 이런 게 감정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는 감정이다 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네,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는 이게 말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나쁜 감정들이 정말 이런 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논거는 무엇일까? 심리적인 불안감은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을 만든다. 그뿐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만든다. 결국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면역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염증 반응이 생긴다. 의학적으로 정리된 이론들은 대개 이런 흐름으로 설명한다. 네, 감정이 상하면 병에 걸린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감정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네, 이제 우린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치유법은 뭐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겠죠. 우선 저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 사실 이거 우린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았어요 내지는 나빴어요. 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태반이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었다면 편안함, 안락함, 기쁨, 희망,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분노, 불안, 슬픔, 네,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괴감, 허탈감, 죄책감, 절망감, 창피함, 네,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해야 하냐? 네, 이런 생각 들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감정이 정리되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인지한다 라는 건데 이걸 메타 인지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또 다른 나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죠.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메타 인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왜 화가 나는지 이걸 모르면 그냥 감정만 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화가 났는지 허탈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자괴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파악하게 되면 그 감정의 원인에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만일 메타인지가 발동하지 못해서 화학 속에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동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감정 상태에서도 자신을 제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정리하자면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병에 걸리는 거고요. 그 병을 치유하는 첫걸음 역시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네, 이게 메타인지인데 이거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정이 복잡할 때 그냥 그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어라. 네, 이런 말 많이 하죠.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화가 차츰차츰 가라앉는 게 보이게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이걸 이 책의 저자가 상당히 적절한 비유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릇 속에 흙탕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죠. 그러고 나서 물이 맑아집니다. 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이 물은 조금만 흔들면 다시 흙탕물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다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저자는 감정은 훈련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 태도를 바꾸는 훈련, 또 생각 습관을 바꾸는 훈련, 이런 건데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습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혼자서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릇에 담긴 흙탕물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그릇의 바닥에 쌓여 있는 흙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떨까? 그럴 때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록 흙탕물이 일어나는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바닥에 고여 있는 흙을 건져내서 버리는 것이 더 좋다. 완전히 다 건져낼 수는 없어도 흙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더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의식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 네, 혼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게 힘들 때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땐 약도 먹고요, 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되새겨 보고요. 자, 이런 게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